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거울을 봤는데 하나 둘씩 올라오다가 확 뒤집어져서 이 미친놈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힘드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관리를 하다 보면 딱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도대체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발랐는데 뭐가 문제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데 나는 도대체 왜 안 좋아지는 거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깨끗해졌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피부 자체가 붕괴해버린 분들, 공통적인 실수가 딱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실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부분의 땡땡한 여드름들을 싹 진정을 시킬 수가 있었는지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요즘에 머리하는 영상만 계속 올리는데, 제가 피부 뒤집어졌을 때는 그것 때문에 올리브영 알바까지 하면서 피부 영상도 진짜 많이 올렸었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 문제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국 경고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요. 약국템 같은 경우에는 성분 자체가 일반 화장품보다 훨씬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효과 보는 분들이 많고, 후기로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도 정말 많아요. 저도 물론 이것저것 사용하면서 찍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막 염증이 막 고름 같은 게 잡힌 거 말고 안에 땅땅하게 붙은 속드름 같은 경우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피부 안쪽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연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흡수는 되긴 되겠지만 겉에다가 바르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떡칠을 해봤자 그 유효 성분이 안쪽까지 못 들어가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드름 연고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항생제 연고고, 두 번째가 벤조일 페옥사이드라는 살균제 연고, 그리고 레티노이드 연고, 이렇게 보통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얘네가 신기하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피부를 다 건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드름 연고들이 그렇게까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발라보다가 이거 양이 좀 적나? 빨리 회복되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특정 볼이면 볼, 턱이면 턱, 이마면 이마 엄청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쪽에 로션 바르듯이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 피부 전체적으로 건조해지게 되면 뭐 각질 같은 게 더 쉽게 쌓이게 되고, 그리고 건조하고 예민해지다 보면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분비하게 되는데, 그게 수분과 유분이 적절하게 밸런스가 있는 그런 애들이면 좋을 텐데 우리 몸은 그렇게는 못하고요. 몸에서 기름만 분비하게 됩니다. 각질은 각질대로 쌓이고 기름은 기름대로 더 나오게 되니까 겉은 겉대로 옥막이 되고 속은 속대로 염증이 생기고, 얘네를 진정시켜도 붉은 자국이 엄청나게 남아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연고를 일단 남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소 부위에만 콕콕 발라주시면 되고요. 많은 양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른다든지 전체에 바른다든지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고를 바르게 된다면 수분 공급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자고요. 앰플이나 토너 단계에서 충분히 레이어드를 해주면서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난 다음에 수분 크림이든 로션이든 재생크림이든 아무튼 크림으로 된 마무리 단계를 올려서 코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수분 크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분이 적혀 있으니까 이걸로 수분을 공급한다라고도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수분 보충하겠다고 수분 크림을 많이 바르게 되면 오히려 기름을 얼굴에 더 올리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분은 무조건 토너나 앰플 단계에서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국템을 포기 못하는 분들, 제가 뒤에서 루틴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 루틴대로 한 일주일만 딱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3일째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완전 잡혀있던 여드름들이 눌러도 아프지 않고 크기가 확 줄어들면서 순식간에 진정되는 효과를 느꼈으니까 진짜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 루틴은 진짜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다음으로 문제점 두 번째는, 이게 여드름이 났는데 이게 이름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다 똑같은 여드름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신 우리 선임 여드름쟁이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신빙들은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드름 중에서 제가 앞에서 속드름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있고, 고름이 차서 싹 곪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노랗게 고름이 올라오면서 뭔가 누르면 톡 터질 것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얘네는 압출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흉도 덜 지고요.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앞에서 속드름이라고 표현했던 이놈입니다. 빨갛고 땡땡한데 누르고 만지면 아프고요.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짜보려고 해봤자 나오질 않아요. 그냥 피만 봐요, 피만. 이게 제가 어디서 주워듣기로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했었나요? 그런데 저는 속드름이라고 좀 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속드름이라는 게,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 안쪽에서 미친놈들이 파티를 이렇게 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 아무리 찔러봤자 짜낼 수도 없을 거고요. 그걸 짜내려고 깊게 찌르면 그건 그것대로 훨씬 더 큰 흉터가 남고, 벼룩 하나 접자고 초가상간을 태우고 있는 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굳이 억지로 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드름균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날 보면 옆에 여드름이 더 퍼져 있는 거, 우리 선임 여드름쟁이 분들은 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드름이 한창 안 나다가 한 두세 달 전부터 하나씩 나으면 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거슬
거슬리고 괴롭히더라고요. 얘네를 저는 단 한 번도 안 짰습니다. 진짜 짤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놈들을 짜봤자 일이 더 커질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안 짜고 따로 스킨케어로 관리를 해주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얘네는 절대 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점 세 번째로는 피부에 문제가 없었던 친구들, 그런 애들이 자꾸 하는 말이 좀 씻어라 임마,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더러워서 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게 있어요. 이게 여드름이라는 게 안 씻어서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뭔가 피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안 씻어서 그런 건데, 이걸 잘못 생각하셔서 너무 뽀독뽀독 씻으려고 세게 문지른다거나 혹은 클렌징 폼을 너무 강한 걸 쓰셔가지고 계속해서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더 나게 되고, 그래서 또 더 씻게 되고 하는 악순환 속에 빠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아기 다루듯이 정말 소중하게 항상 다뤄주셔야 됩니다. 특히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에는 이 피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지성분들이 자꾸 여드름이 나니까 이 피지라는 걸 정말 미워하시는데, 피지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 번들거리는 게 싫다고 여드름은 무조건 피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팍팍 씻어가지고, 아니면 정말 강한 세안제를 쓰셔가지고 뽀독뽀독하게 씻어버렸을 때 피지막이 다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지게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부는 이렇게 건조하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수분을 분비하지 못해요. 무조건 피지라는 기름을 더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씻어냈던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1 정도 분비하면 우리 피부를 다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적어도 1.2에서 1.5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 당연히 몸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씻으면 씻어낼수록 기름이 더 나오게 되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찾아보셔도 정설처럼 나와 있어요. 세안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세안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세안제 너무 자극적인 거 쓰지 마라. 이거는 진짜 거의 정설이에요. 피부과 전문의 분들도 얘기를 하고, 에스테틱샵 원장님도 얘기하고, 심지어 뭐 피부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정설이니까 이제부터라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릴게요. 세안을 세게 한다고, 세안을 강하게 한다고, 세안을 자주 한다고 여드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여드름을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안은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과 저녁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클렌징 폼을 쓰잖아요. 거품을 내서 거품으로 세안하듯이 살살살 세안을 손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세안 같은 경우는 총정리한 영상을 하나 찍어뒀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나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 이런 습관들을 좀 안 하면 안 나겠는데 이미 난 것들을 진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질하면 제일 빨리 해결돼요. 피부과 가면 진짜 제일 빨리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게, 치킨 사 먹고 맥주 사 먹고 PC방 가고 아무튼 피부에 안 좋은 짓거리 할 때 하나도 돈 안 아까워하면서 피부과 가는 돈은 다들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루틴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한두 달 동안 계속해보면서 효과를 본 루틴이에요. 딱 이렇게 정해서 루틴을 하니까 3일 정도 안에는 무조건 땡땡하고 아픈 애들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아픈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염증 반응이 줄어든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스트레스 훨씬 덜 받잖아요. 훨씬 더 희망을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게 루틴으로 설명을 제가 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속드름이 잘 안 낫는 이유는 피부 안쪽에서 여드름균이랑 염증이랑 이 미친놈들이 파티를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고, 유효 성분이 이까지 침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드름이라는 게 참 골칫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계로 무조건 넣는 제품이 바로 리들샷입니다. 리들샷 요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리들샷이라는 게 진정을 시켜주는 시카라는 성분을 미세 침 안에 넣어가지고 그 미세한 침을 피부에 이렇게 때려 박아 넣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르면 좀 또꼼또꼼해요. 근데 이 미세한 침들이 피부에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은 유효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들어오는 앰플이나 세럼 혹은 크림에 있는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넣어주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상처를 회복하면서 초과 회복이 되면서 피부결을 좀 더 잘 잡아준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카라는 성분 자체가 병풀 추출물이기 때문에 진정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녁에만 1단계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유효 성분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넓어졌다는 말은 반대로 자외선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도 넓어졌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해주지 않거나 아무튼 그랬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다음에는 주미소 디파테놀 베리어 수딩 세럼
아무튼 이 제품을 써줬는데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 판테놀이라는 게 뭐냐면 비타민 B5였나 유도, 뭐 대충 피부 진정이랑 수분 끌어당겨주고 피부 재생 촉진되고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정말 피부에 좋은 제품을 유도해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올리브영에서 스테디하게 잘 팔리고 있는 라로슈포제 밤도 비타민 B5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후기 좋은 제품이죠.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 혹은 그 성분을 유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판테놀이 들어간 제품들이 좀 꾸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피부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보통 지성인 분들이 많거든요. 난 지성이야, 기름이 많아서 지금 고민이야. 근데 그 위에다가 엄청 꾸덕한 크림을 올려가지고 우리 판테놀을 넣어주고 싶어. 근데 이게 판테놀로 얻는 것보다 기름을 올렸을 때 잃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래서 더 여드름이 많이 나서 나는 효과 없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이름 뭐라고?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 세럼. 얘는 왜 좋냐면 엄청 물제형이에요. 그냥 진짜 주르륵 흐릅니다. 거의 진짜 물이라 그냥 주르륵 흘리면 흐릅니다. 점성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성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또 소개를 드린 것도 있고, 저도 뭔가 이런 물제형들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흡수가 엄청 빠른 느낌이라서.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너무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다음이 진짜 핫다 에이스인데 파티온 노스카나인 세럼. 이 제품을 발라줘요. 진짜 무조건 꼭 발라줘요.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피부에 여드름이 났다고 하면 딱 두 개 추천해 주는데, 첫 번째로 정말 첫 번째 왓더로 추천해 주는 게 이 제품입니다. 속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진짜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여드름에 좋은 약국템을 정말 많이 개발하고 있는 동아제약에서 만든 제품이고, 그 특허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헤파린 RX 콤플렉스는 옛날에 그 올리브영 댕길 때 공부를 했던 건데, 쉽게 말해서 염증 잡아주고 피지 밸런스 잡아주고 붉은기 이런 것까지 한 번에 싹 때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판테놀 센터에다가 알란토인에 뭐 아무튼 진짜 여드름이 좋은 거 제가 다 때려 박아둔 그런 제품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제품 중에 딱 하나만 여드름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고를 것 같습니다. 얘로 올라오는 염증을 때려 잡아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딱 바르잖아요. 시너지가 미쳐 있습니다. 진짜로. 여드름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데, 여드름이 막상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조합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까지 크게 겁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 피부에 맞게, 그리고 그 피부에 맞는 계절에 맞게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절에 주미소 앰플이랑 같은 라인의 크림을 그때 사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이클 제품을 사용해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본인이 평소에 쓰시는 크림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딱 해주시고 나면 2에서 3일 안에 이 땡땡한 것들이 진정이 좀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좀 진정이 될 때부터 바로 붉은 자국 케어를 또 바로 싹 들어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자국이라는 게 방치를 해버리면 갈색으로 되면서 색소 침착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색소 침착이 되고 나면 없애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미백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싹 넣어주면서 붉은기를 좀 잡아주는 거죠. 똑같이 리들샷으로 1단계를 열어줍니다. 주미소 판테놀 앰플을 발라줘요.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 딱 달라지게 되는데, EGF 앰플을 발라줘요. 이게 제가 이번에 트레저 헌터 들어가면서 소속사에서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건데, 이게 3GF 성분은 다 들어가 있고 재생이랑 진정에 도움이 되는 데다가 붉은기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거 때려 박아줬고요. 근데 이게 다 괜찮아요. 제형감도 흡수감도 밸런스도 다 있고 다 괜찮은데 추천을 해드릴 만한데 비싸.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EGF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거 자주 추천드리는 에르츠틴 브랜드 있죠. 그런 걸 조금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미소 나이아시나마이드 20 세럼을 발라줬는데, 이게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서 트러블 완화라든지 뭐 피지 조절이라든지 피부 장벽 강화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피부를 도와주는 성분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발라주긴 했어요. 이후에 여드름이 나는 걸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줄 수 있고, 노화 방지라든지 다각도로 좋기 때문에 이 루틴을 지키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똑같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속드름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리들샷 바르고 판테놀 앰플을 바른 다음에 파티온 앰플 바르고 크림 발라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붉은기를 잡을 때는 판테놀 앰플까지는 똑같이 하고 EGF 앰플 발라줬고 나이아시나마이드 앰플 발라주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건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3번인가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진정이 순식간에 됐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루틴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세안도 중요하고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피부과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핵심적으로는 잠을 좀 잘 주무시고요. 좀 깨끗한 거 드시고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십시오. 먹는 거, 바르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3분의 1씩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스킨케어 잘하고 잘 지워주고 한다 한들 나머지 먹는 거나 자는 게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에 속도름이 더 올라오게 된단 말이야. 진정을 계속 시켜주면 뭐하냐고. 계속 더 올라올 텐데 그러면 붉은 자국 더 남을 거고 이거는 몇 개월 동안 계속 나를 괴롭힐 텐데 여드름이 없는데도 여드름이 많다라는 인식이 계속 생기게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잠 잘 주무시고 좋은 거 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루틴으로도 진정이 안 된다 싶으시면 빠르게 병원을 가십시오. 빠르게 병원을 가서 케어를 받고 빠르게 진정을 시켜버리는 게 나중에 붉은 자국이 더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막상 막 날 때는 나는 게 스트레스인데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붉은 자국이 스트레스고 그거는 진짜 6개월에서 1년 넘게 보고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가시는 게 더 돈을 아끼는 꼴이다. 그게 색소 침착되면은 뭐 몇백은 뭐 우습게 깨질걸요 진짜로. 그리고 파인 자국 이런 거 생기면 몇백이 들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 가시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랜만에 피부 콘텐츠를 찍어 달라는 댓글이 몇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본 거고, 제 피부 영상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헤어 영상이랑 같이 자주 올릴 테니까 이런 것도 제가 피부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을 해결하고 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좀 심층적으로 좀 제가 한번 다 해보고 나면, 내 몸에 실험 다 해보고 나면 또 이런 영상을 찍을 테니까 뭐 이런 거는 해주시고, 이게 또 영상 다 안 보고 정리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딸깍하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더보기란에 정리를 다 해놓던지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정리를 다 해놓던지 할 테니까 뭐 제품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둘 테니까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